착한 사람이 정말 성공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결국엔 착한 사람이 잘 되더라. 오늘은 이 주제를 파헤쳐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이 과연 미래에도 같은 의미일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이기적 유전자와 착함의 정의. 저는 최근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유전자의 복제를 돕는 도구라고요. 근데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협력과 이타심도 결국 유전자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라기보단 결국 생존과 복제를 위한 무의식적 동기라는 거죠.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착함이라는 개념도 사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착하게 산다는 게 꼭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일 필요가 있을까? 미래에는 착함이 자신을 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2. 착함과 성공,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착하게 사는 게 결과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착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챗GPT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답을 들었어요. 착한 행동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만족감을 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착함이란 타인을 위한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착함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꿈을 좇는 것 자체가 착함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3. 두려움과 착함의 미래. 그렇지만 쉽지 않죠. 특히 저처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 상황에서 꿈을 좇는 건 막연한 두려움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내 선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순 없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거나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착한 삶일까? 4. 결론. 새로운 착함의 정의. 결국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착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한 희생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충실한 것도 착함이라면 꿈을 좇는 삶도 충분히 착하고 성공적인 삶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착함과 성공에 대한 정의를 들려주세요.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챗GPT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빌더였습니다.